흔히들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죠. 라브리 가정교육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단지 내 옆에 있는 누군가보다 조금 낮게 달리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조금 빠르거나 혹은 느리거나 모두 똑같은 문제라고 지적하죠. 또는 그것이 잘못된 동기라고 말합니다. 경쟁은 어떤 아이들에게는 잘못된 자만심을 심어주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잘못된 실패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경쟁을 통해 우리는 자신 그 자체가 아닌 남의 삶에 빗대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적절한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는 배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남들이 그렇게 하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경쟁의 가장 큰 문제점. 제가 생각하는 경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남이 되는 것과 자신의 목표가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 것. 경쟁으로 인하여 나를 판단하고 나를 평가하고 또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걸어온 그 과정, 노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성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제치고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게 경쟁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요? 경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쟁이라는 틀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을 시작하게 되면 내가 처음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얼만큼이든 우리는 또 누군가를 이겨야 하기 때문이죠. 존엄에서는 존엄을 침해하는 유혹들에 대해 나옵니다. 그중 하나는 그릇된 존엄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업적을 쌓거나 높은 지위를 받은 후에야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입증하는 데에 다른 사람의 칭찬과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존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쟁은 그릇된 존엄을 추구하게 하고 결국 끊임없는 경쟁의 틀 안에 갇히게 합니다. 경쟁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아닌 남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행동이 내 행동과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나의 행동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사라지게 되고 그 결과로 위축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점점 커져가는 것. 그것이 경쟁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쟁을 하면 내가 맞기를 바라게 되죠. 그렇다는 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틀리길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출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적 가르침 그게 뭔가요에서도 경쟁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낫거나 뛰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경쟁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은 교육의 목표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경쟁 관계를 학교에서의 경쟁 관계로 상황을 잡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경쟁이란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시험 점수가 잘 나온 친구들과 못 나온 친구들과 반에서 무리로 나뉘게 되죠. 경쟁을 하게 되면 패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승자에게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그런 도움이 있을 수 있지만 패자에게는 실패로 인하여 배움이 없이 단지 패자로만 남아있게 되죠. 이런 경쟁 관계는 진정한 내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할 때 마음 대 마음으로 대해줄 때 진정한 배움, 성장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학생들끼리의 경쟁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패자와 승자만 남는 관계라면 과연 제대로 된 배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육에서 경쟁의 이점은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비록 그 노력이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것이지만 노력을 함으로써 그 사람은 성장할 것입니다. 또 다른 경쟁의 이점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일 것 같습니다. 경쟁을 하고 있는 집단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며 동기부여를 얻을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경쟁의 이점이 아닐까요? 사실 라브리 가정교육을 공부하면서 경쟁에서의 이점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가 말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존엄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경쟁이 서로의 존엄을 침해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해 보았을 때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경쟁 구조는 누군가의 존엄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기독교적 가르침 그게 뭔가요에서는 경쟁의 다양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나만의 특별함을 어필해야 하기에 개개인의 개성이 두드러지는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쟁의 진짜 이점은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은 경쟁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이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조언을 얻을 수 있고 동기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공부하고 있는 책 가르칠 수 있는 용기에서는 모든 면에서 경쟁을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의 이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죠. 저는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것을 탐내고 경계하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협력이 되어야 합니다. 경쟁이 초래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협력이 교육 속에, 학급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상호작용하며 협력하는 것이 경쟁이 주는 성장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쟁 관계를 동역 관계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에서는 선생님과 학생 간에도 내면이 소통하는 관계와 같이 내면의 교육이 진행되면 그 사람의 삶을 성장시키는 교육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끼리도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가져서 내면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으로 학생들 간의 그 관계가 경쟁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닌 함께 해내는 동역이라는 관계로 갈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학생들의 삶에 오랫동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쟁을 대체한다라. 조금만 생각해봐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협력을 현재의 교육에 적용시키는 건 긴 시간이 걸리겠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게 저희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인 것 같네요. 기독교적 가르침 그게 뭔가요에서는 성경에 말하길 공동체는 만일 몸의 일부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해주고 공감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성장할 것이라고 여겨지네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때 경쟁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손상된 존엄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존엄에서는 생애 초기에 받은 감정적인 상처가 우리를 자기 회의 상태에 갇혀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경쟁 안에 살아왔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서로를 견제해야 했고 옆에 있는 친구를 이겨내야 했죠. 우리의 점수가 등급이 대우로 이어지는 것은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동안 우리의 존엄은 조금씩 상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존엄의 침해는 시간이 지나도 그릇된 존엄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존엄은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존엄이 치유되었을 때에 서로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올바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정으로부터의 관심이라고 답하겠습니다. 라브리에서는 아이들의 각 개인의 인격체의 존엄성과 그에 따른 무수히 많은 특별함을 인정하는 것을 첫 단계로 밟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경쟁 대신 독서의 세계에 빠지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어떤 아이에게는 깊은 사생에 빠져드는 것이 어떤 아이에게는 그림을 그리고 요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교육의 시작은 양육자의 노력입니다. 양육자의 충분한 관심과 판단 그리고 보호 아래 아이들은 얼마든지 타인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쟁은 억압이다. 경쟁은 무의미한 것이다. 경쟁은 잘못된 길이다. 경쟁은 반쪽짜리 성장이다. 경쟁은 내면의 상처를 쌓이게 하는 것이다.